용산역에서 구례까지 2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됐는데요. 오늘 특별한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초등에 농어촌 학교를 보내고 있는 바로 그분의 집 앞인데요.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영돌맘으로 알고 있는 아이셋 그리고 엄마표 영어로 아이셋을 키우면서 지금까지 지금 지내고 있는 고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아이 2명은 이제 같이 지금 살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그죠? 다 컸죠. 성인이 되었고 이미. 네, 대학교 네. 이상.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곳에 오려고 했을 때 그 막내만 데리고 온 걸로 네. 제가 알고 있는데 처음에 계기가 농어촌 학교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어떻게 오게 됐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큰 아이들 둘을 키울 때 엄마표 영어를 하다 보니까 엄마표 하는 사람들은 되게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아이들 좀 작은 학교를 한번 보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어요. 홈스쿨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네. 좀 뭔가 작은 학교에서 좀 남다른 교육을 해보고 싶다. 그런데 이게 사실 생각만큼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그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그 일하는 곳을 옮기기도 되게 어렵고 여건이 좀 좋지 않아서 포기를 하고 있다가 이제 막둥이가 나이 터울이 있는 막둥이가 태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지내고 있다가 때마침 관심이 있긴 했었는데 제가 오래 살던 집에 이사 이슈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사를 하는 김에 그러면 아예 좀 해보자. 완전 색다른 환경으로 가보자. 이때 아니면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그렇게 해서 알아보다가 농촌 유학을 결심하게 됐어요. 그 농어촌 유학을 준비하는 분들이 아니면 관심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중학생인데도 농어촌 유학 공지가 오더라고요. 전 초등만 되는 줄 알았거든요. 네네. 근데 농어촌 유학을 준비하면서 또는 이제 정착 약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사실 농산어촌 유학이라는 거를 사실 접하기가 학교에서 안내문을 주기 이전까지는 사실 모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주변에 지인 중에도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이미 예. 분이 계셔가지고 그래도 이 어휘 자체를 듣고 접할 있었던 수 거예요.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사실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료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맞아요. 네. 자료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사실 유학, 농촌 유학 검색을 해서 홈페이지 들어갔는데 네. 홈페이지가 다 있어요. 네. 강원도 그리고 전남, 전북 다 거기에서 만들어진 네네. 자체적인 홈페이지가 있는데 사실 그곳에 들어가도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막 정리가 잘 되어 있거나 그리고 사실 신청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알아도 사실 부모들이 원하는 거는 실질적인 그런 경험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공유가 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 자료 찾는 게 정보 찾는 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숫자가 사실은 아직까지도 많지는 않으니까 그죠? 맞아요. 희소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다니던 학교에 신청을 하고 그 다음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우선 그런 거보다는 우선 먼저 신청하고 싶은 학교들 탐방을 해요. 그러니까 먼저 지역이 갈 결정돼야 학교를 먼저? 되고 네. 그리고 학교 가서 학교 주변 환경이라든지 근데 사실은 어느 학교나 유학 프로그램들은 비슷해요. 네. 방과 후에 약간의 프로그램 특성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주거 시설인 것 같아요. 네. 가고 싶어도 사실 주거 시설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그쵸, 예. 학교 근처에 또 네. 있어야 되고. 예. 갈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유가 다 주거시설이 여의치 않아서. 네. 그리고 생각보다 주거시설이 많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사실은. 바로 그 결정하셨나요? 홈페이지에 학교, 그리고 구성원이라든지 위치, 네. 그리고 주거시설이 사진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다 곳곳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지역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구례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고 다른 곳도 여러 곳 알아봤었고 그 중에서 이제 다양한 주거시설을 보고 근데 이 사진과 또 실물은 다르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방문을 했어요. 진짜 지리적인 위치가 어떤지 그리고 네. 내가 원하는 공간인지 이런 것들 보기 위해서 발품을 좀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직접 가서 보고 학교 여건을 다 보고 이 학교겠다. 여기 괜찮겠다 괜찮다. 싶은 네. 학교는 이제 연락을 해서 면담을 하고 먼저 신청하기 전에 그런 다음에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신청서는 그 이후에 마지막에 내는 거예요. 그때 이제 탐방을 이렇게 다녔을 때 아이는 일단 두고 먼저 이렇게 탐방을 네네네. 다닌 거예요. 그리고 아이한테 농어촌 학교가 있어 뭐 이런 게 있어. 그리고 설명하고 이제 사실 아이 입장에서는 전학을 하니까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잖아요. 아이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저는 사실 제가 욕심이 있어서 간 거기 때문에 가자라는 말을 하기 전에 네.
그 농산어촌 유학을 하는 친구들 학교 생활이나 이런 것들 미리 유튜브로 굉장히 많이 봤어요. 유도를 한 거죠, 그죠? 네, 그걸 막 가겠다가 아니라 가면 여기 좋잖아. 너무 좋다. 이런 생활하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 그렇게 네.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좋아 보였나 봐요. 가보고 싶다고. 근데 사실 저희 학교 다닐 때와는 다르게 지금 아이들이 그렇게 막 친구와 막 죽고 못 살고 맞아요. 그런 네.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 학원으로 정도 유대는 다 아니라.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네. 그 정도로 막 친구랑 못 헤어지고 이런 건 아니었던 것 네네. 같아요. 다행히. 그래서 이런 학교가 있는데 엄마가 좀 생각 중이야. 가볼래? 그랬더니 정말 흔쾌히 가면 재밌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행이네요. 저는 생각보다 되게 수월하게 시작은 하긴 했어요. 그럼 아이가 지금 몇 학년에 이제 오게 된 거죠? 저는 5학년. 5학년. 네. 그럼 계획으로는 얼마나 이제 기간을 지금 혹시 저는 사실 예정하고 5학년, 있어요? 6학년, 2년 2년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구례가 이런 점이 좋다든지 아니면 농어촌 학교 자체가 이렇다든지 뭐 장점 그리고 실제로 느낀 점들이 어떤 건지 되게 궁금했어요. 사실 장점은 제가 생각하는 장점이 다른 분한테는 단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제가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찌 보면 또 단점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네.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장점 중에 하나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거. 그리고 예전에는 학교 생활을 하면 친구가 여기 학원을 가기 때문에 나도 가야 돼. 네. 친구가 뭘 하기 때문에 난 뭘 해야 돼. 그리고 뭔가 단체 생활하는 게 다 한 방향을 향해서 그쵸, 비슷한 걸 하고 있죠. 예.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의 생각이나 의견이 담겨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여기 올 때도 좀 다른 친구들과는 좀 분리돼서 너가 생각하는 거 위주로 결정을 하고 좀 진행을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네. 많이 했고 그런 얘기를 아이한테도 좀 자주 한 편이었거든요. 아이들이 학교 생활할 때 친구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네. 뭐 되게 다양한 뭐 장점이나 단점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좀 제가 눈여겨봐야 할 좀 부분이 있다면 요즘 아이들이 친구 관계에서 되게 어려움을 겪고 그쵸. 예. 뭐 상대방의 배려를 하거나 공감하는 능력이 되게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근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학교가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까 내가 이 친구랑 트러블이 나면 난 다른 친구를 그냥 대화를 네, 하거나 네. 소통을 하면 돼요. 그래서 굳이 여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쵸, 아이들이 예. 대부분 회피하거나. 근데 여기는 인원이 작다 보니까 그리고 다 보여요.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다 보이니까 피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떤 문제 상황이 닥치면 그걸 꼭 해결해내야 모든 돼요. 친구들이 또 알게 되는 네, 거죠. 그죠? 해결해야 되고 그거 안에서 처음에 스트레스를 받는지는 몰라도 그 관계 안에서 아이가 배우는 게 정말 많더라고요. 반에 지금 5학년에 이제 반이 몇 반이고 혹시 숫자가 어떻게 돼요? 각 학년별로 학년별로 한 네. 반씩 있고요. 네. 저희 딸의 반 5학년 경우에는 총 6명. 6명? 포함해서. 와, 선생님이 거의 과외하듯이 가르칠 것 같은데요? 정말요. 그죠? 진짜 이것도 하나의 장점인데 네. 맞춤식 수업을 그러니까 1대1로 네. 정말 그렇고요. 근데 저는 조금 그때 얼마 전에 공개 수업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좀 감동받은 거는 분명히 그 안에 격차가 되게 많아요. 그렇겠죠. 오히려 예. 적기 때문에 그 격차가 눈에 네. 되게 잘 보이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그러니까 떨어지는 아이가 있고 좀 느린 아이가 있으면 빨리 푸는 아이들이 그 친구들을 네. 도와주기도 하고 선생님이 보면 이 아이가 느리다는 걸 눈에 보이기 그쵸, 때문에 금방 보이죠. 선생님이 그 아이한테 도움을 계속 주세요. 아, 도움을 주는데 네. 아이들이 되게 잘 기다려줘요. 그래요. 그런 소통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네. 보기 좋더라고요. 누가 얘는 왜 이렇게 못해요가 아니라 아이들 네네. 기다려주고 그 모습을 또 선생님이 잘 지켜보시면서 또 아이를 좀 부족한 아이들이면 개별적으로 가셔서 티나게도 안 하세요. 근데 옆에 조용히 가셔서 네. 도움을 그렇게 주시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그 구례에서 생활을 하면서 평일에는 사실 어떻게 보내고 또 주말이 확실히 도시랑은 많이 다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말에 어떤 것들을 하고 보내는지 궁금해요. 저는 사실 농촌 유학생들이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네. 대부분 평일에 학교 생활 여기를 하고 주말이나 아니면 한 달에 몇 번은 이제 서울이나 아니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이제 네. 가는 걸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전주에서 전남으로 왔기 때문에 전북에서 전남으로 왔기 때문에 사실 거리상으로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마음만 예. 먹으면 주말마다 갈 갈 수 수 있는데,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오촌 이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근데 네. 사실 여기 오면 갈 수가 없어요. 아, 때때로 이제 바뀌는 풍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주말에 아이들이랑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도시 아이들의 스케줄보다 네. 오히려 더 빡빡해요.
방과후는 모두 다 해야 되고 방과후 학교가 대부분 4시 20분에 완료가 네. 되기 때문에 집에 오면 거의 5시가 되거든요. 바쁘네요. 네. 저녁 먹고 이러면 금방 네, 잘 근데 시간이 뭐 되는 친구랑 놀고 싶어서 또 놀면은 뭐 네. 저녁 먹을 시간 훌쩍 넘어가고 하니까 네. 오히려 조금 더 바쁘게 스케줄, 애들은? 네, 좀 정리하는 거나 그런 것들이 좀 바쁘기는 해요. 그러니까 방과후 수업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돼 있나 봐요. 모든 방과후가 농산 어촌 진행하시는 학교들마다 다 프로그램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약간 음악 그 악기 중심인 것 같아요. 중점학교 그런 것처럼. 그래서 네. 예술 막 이런 중점에서 악기를 굉장히 많이 다뤄요. 뭐 오케스트라 하는 요일도 네. 있고, 그리고 해금, 뭐 가야금, 네. 그리고 그 사물놀이,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악기를 네, 방과후에는 악기를 연주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사실은 사립 느낌이 나게 약간 느껴지기도 하는데 실제 왔을 때 부모 만족도와 아이 만족도가 좀 궁금한데요. 아이는 이제 다니면서 실제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 아이는 제가 물어봤어요. 네. 한 달 지났을 때, 그리고 2달 지났을 때 네. 물어봤는데, 2달 지났을 때랑 이제 한 달 지났을 때 답변을 제가 어떻게 물어봤냐면, 여기 농촌 유학 가서 이 학교 다니는 거 어때? 라고 했더니,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고 하더니, 네. 아니다. 네. 100점 만점에 만점이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물어봤을 네. 때, 제가, 우리는 6학년 때까지만 다니고 6학년 때는 다시 도시로 가야 갈 된다. 거야 라고 항상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이도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친구랑 완전히 헤어지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왔거든요. 네. 빨리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2달째 질문을 했더니 엄마 나 여기 중학교 다니면 안 돼? 라고 벌써부터 걱정을 하는 거, 갈 걱정. 너무 좋은가 봐요, 진짜로. 네, 아이는 너무 좋아. 만족도가 그죠. 네. 그 부모님 입장에서의 만족도는 그런 점수로 한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아직 루틴 같은 걸 이걸 잘 못 잡아놔서 좀 아쉽기는 한데 네. 그런 저의 개인적인 어떤 욕심을 빼면 사실 저는 100% 만족하고 있어요.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이상의 것들을 지금 여기서 많이 배우고 네네.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만족도는 좋아요. 근데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 불편한 불편함이 것들은 있으니까, 네. 너무 많아요. 네. 근데 그걸 크게 보면 되게 불만족스럽고 만족도 떨어지겠지만 사실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여기 살만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네. 하거든요. 생활비 얘기를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네. 사실 농촌 유학이 약간 이런 학교의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들을 좀 살리자라는 취지도 있고 그런 교류에 대한 그런 것들도 네. 있어서 지원을 해주시긴 해요. 근데 저는 전주에서 왔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따로 지원해 주시는 돈이 또 따로 있고 네. 제가 지금 그걸 제외하고는 그 전남교육청하고 구례 군청 혹은 뭐 교육청에서 지원받는 금이 있어서 네. 다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서 50만 원 정도 매달 지원을 받고 있어요. 네. 근데 그 돈은 사실 뭐 이 집을 얻을 때 집을 그냥 공짜로 주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쵸, 네. 어쨌든 집은 알아봐 주시고 괜찮은 집을 연결해 주시지만 월세라든지 이런 보증금은 저희가 이제 네. 부담을 하고 진행을 하는 거고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사실 농촌이라고 생각하니까 대부분 되게 얼마 안 드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거다. 그래서 뭐 식생활비나 이런 것들도 뭐 채소 이런 것이 쌀 것 같다 네.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도시보다 더 비싸요. 그런 것들은 공산품도 조금 더 비싸고 근데 다만 뭐 학원을 뭐 사소하게 우리가 예체능을 보내든 그쵸, 예. 보내든 돈이 들어가잖아요. 저도 뭐 많은 학원은 아니지만 보냈기 때문에 그런 돈을 쓸 그쵸, 때가 예. 없고 그리고 옷 같은 것도 도시 생활 하다 보면 네. 필요 없는데도 자꾸 사고 그쵸, 싶잖아요. 예. 비교가 되기도 네. 하고 하니까. 근데 여기 오면 엄마들이 대부분 다 편한 트레이닝 바지에 그쵸, 예. 그냥 티에 그냥 있는 거 막 걸쳐 있고 화장도 안 하고 네. 그냥 그러고 다니거든요. 학교 갈 때도 심지어는 그래요. 그래요? 선생님들은 워낙 친하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지금 되게 귀한 손님이 오셔가지고 원래 대부분 도시에서는 네. 식당을 모시고 가잖아요. 네. 근데 오늘 경험해 보셨겠지만 식당을 거의 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찾아가기가 집밥. 거리가 멀고 하니까. 예. 집밥을 주로 해먹고 배달 음식이 안 되다 보니까 네. 되도록이면 예전에 귀찮으면 배달 음식이었지만 그쵸. 귀찮으면 그냥 김치에 밥 먹자라고 아. 이렇게 돼서 생활비가 그런 걸 따지면 좀 많이 더 주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음. 근데 이제 말씀을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진짜 가족끼리도 좀 돈독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주변에 사실 이웃이랑 거의 왕래를 별로 안 하잖아요. 근데 네. 주변에 계신 분들이랑도 굉장히 살갑게 지내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이걸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농어촌 학교에 사실 오고 싶어 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내용을 몰라서 이제 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듣고 또 실제로 이제 그 교육청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부모님들께 준비를 하면서 미리 이런 분이면 되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친구면 좋을 것 같다, 그런 걸 생각해 본 게 있다면 말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열린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실패하는 분들을 또 예로 들자면 대부분 다 잘 지내시는데 실패하시는 분들을 보면 여행 삼아서 한번 바람 쐬러 한 달 산 게 느낌으로 6개월만 해보지라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은 조금 실패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농촌 유학에 대한 좀 내가 왜 농촌 유학을 하려고 하는지를 먼저 깊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왔을 때 약간 지역민하고도 좀 잘 어울렸으면 좋겠고, 저는 사실 아이가 너무 편한 생활에만 취해 있기 때문에 불편함도 좀 느껴봤으면 하는 마음이 컸어요. 그럼 부모님들도 그런 같은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이한테만 이런 생활 이렇게 하는 거 말고 나도 그런 생활을 기꺼이 불편을 겪을 수 있게. 근데 그런 모습을 엄마가 편안하게 감수하면서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아이도 편안하고 그 생활이 즐거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조금 이런 생활에 대해서 조금 그려보시고 조금 충분히 감내할 수 있겠다라는 조금 열린 마음으로 오시면 너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또 집밥도 먹여주시고 인터뷰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먼 곳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